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베네수엘라 보세요.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최고로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이 베네수엘라가 인플레이션이 1000% 가까이 이제 치면서 국민들이 이제 베네수엘라를 빠져나오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엑스도스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한 국민들의 한 10%, 한 300만 명들이 그 콜롬비아나 브라질 쪽으로 이주를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베네수엘라 엑스도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베네수엘라가 하면은요,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그 다음에 21세기의 어떤 복지국가의 어떤 대표적인 나라였고요. 그 다음에 차베스라는 사람, 그 다음에 마두로라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상이 되죠.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기억에 떠오르고요. 자연경관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나라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남미 1위 할 때요, 세계 그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고, 자베스 때 석유를 국유화했죠. 그래서 옛날에 콩코드 비행기 생각나세요? 그 굉장히 빠른 프랑스 비행기. 뭐 결국은 그게 이제 한번 사고가 일어나서 그 이후에 운항이 중지됐죠. 이 콩코드 비행기 굉장히 비쌉니다. 빠르고. 근데 이 콩코드 비행기가 이제 파리에서 카리카스, 저 베네수엘라의 카리카스까지 직항로가 놓일 정도로 번성한 나라였죠. 남미 최고의 나라였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러한 그 부가 오일머니로 이제 형성된 거였죠. 근데 이제 이 오일머니가 떨어짐으로써 이제 이것이 부메랑이 데려와서 다시 이제 그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그 치는 그런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석유값이 폭락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됨으로써 외채가 급증된 거죠. 페레스 대통령은 두 번을 집권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집권을 잘하고, 두 번째 집권할 때 이제 이분이 그 신자유주의적 기조로 바꿔졌어요. 그래서 긴축 재정을 하고요. 물가가 150%로 치솟고 빈부격차가 이제 일어나고, 이때부터 이제 뭔가 조금 조짐이 좋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신자유주의 기조는 뭐냐면은 1930년도에 공황이 일어나서 이제 국가들을 굉장히 이제 그걸 했죠. 공황이 일어나니까 이제 국가에서 국민들이 이제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것. 이걸 우리가 전체주의라 그럽니다. 근데 신자유주의는 뭐냐 하면은 모든 것들 경제생활은 시장에 맡겨놓으라는 겁니다. 시장에 맡겨놓고 그 시장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적 흘러가게 하라. 이게 기본 원조고요. 원칙이고요. 그런데 이제 1930년도에 공황이 일어났을 때 배운 교훈이 뭐냐? 너무나 그 고전적 자유주의, 완전 자유방임주의, 모든 것을 그냥 개인의 어떤 계약관계에 맡겨두니까 열악한 자들이 어떤 생활에 대해서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 국민이 이제 국가가 최소한도로 책임을 지는 것. 절충한 거죠. 고전적 자유주의와 그 다음에 이제 전체주의를 어느 정도 절충한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의 재정은 이제 그 돈은 이제 함부로 써주지 못하니까 긴축 재정을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국가에서 물가가 결국은 이제 기업가들에게 옮겨가니까 기업가들이 이제 물가를 올렸다 내렸다 조정을 하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이득을 많이 내기 위해서 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호무역 그 보호적인 그 사회보장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점점점 부자는 부자가 되고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이제 열악해지는 이런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심화되고 하니까 이제 사회부장에 젖어 있던 국민들이 이제 페레스를 탄핵하게 되고요. 카델라가 집권하게 돼서 다시 이제 보유무역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 이때는 94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변동환율제, 이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자연적 이제 어떤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다음에 석유가 민영화되고요. 이러니까 이제 빈부격차가 더욱더 심화되게 되는 거죠. 이런 틈을 타서 이제 차베스가 1998년에 집권을 하는데요. 차베스는 다시 헌법을 개정하고 원유와 철강을 국유화하고 이제 하면서 복지를 강화하고 대신에 뭐냐면 권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권력을 강화하게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후퇴하되 복지는 굉장히 발달한 이제 그런 나라가 되었대요. 차베스가
그 집권할 때는 굉장히 운이 좋았습니다. 2004년경인데요. 오일머니, 그러니까 오일 가격이 굉장히 높아짐으로써 이 이득으로서 복지를 갖다가 뒷받침할 수 있었죠. 그래서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가주택 등의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할 만큼 굉장한 사회보장제도가 이제 발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죠. 이런 걸 이제 보고 미국의 상원의원인 버니 샌더스나 제네미 코민 같은 사람들은 21세기 사회주의로 베네수엘라를 극찬하기까지 했었고, 아주 21세기 사회주의 전형적인 모범 사례로서 베스트 프랙티스로서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니콜라스가 사망하고요. 그 후계자로 마두로가 집권하는데 그 당시에 초기에는 석유값이 고가를 유지했기 때문에 포퓰리즘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석유값이 2014년도에 오면서 갑자기 이제 하락을 하게 되죠. 미국 등지에서 세일 오일 같은 것들을, 세일가스 같은 것을 대체품들이 개발됨으로써 유가가 이제 하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이제 기술, 그냥 막 오일이 그냥 나오니까 그 오일에만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런 기술 개발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추 그 비용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를 많이 생산을 하지만 이득은 적게 되는 거예요. 왜?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네덜란드형 그 병이라 해서 자원의 저주라는 이제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 쪽에서 쓰는데요. 뭐냐면요. 이게 오일만이 쉽게 들어오니까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가 달러를 많이 갖고 있어요. 달러 수요가 많아도 달러가 많으니까 환율이 떨어져요. 자국 화폐가 높아집니다. 자국 화폐가 높아지면은 결국은 뭐냐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없죠. 왜? 다른 나라에 비싸게 팔리니까요. 그 다음에 임금이 굉장히 돈이 많으니까 임금을 많이 줘요. 임금을 많이 주니까 제조업 같은 데는 우리가 임금은 아직은 생산 요소로서 중요한 원가에 들어가거든. 근데 이 임금이 임금을 높이 주지 않으면 제조업에 사람들이 안 가니까 제조업 자연적 퇴보하게 되고 다른 수입품을 의존하게 되죠. 그 다음에 고부가가치 산업들은 어떠냐? 고부가가치 산업을 하려고 해도 고부가치 산업이라는 게 돈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인력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집중이 돼야 되는데요. 자원이 많은 이런 나라들은 인력과 자원이 모두 다 이런 석유를 파는데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의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베네수엘라 같은 것도 수출의 거의 96%가 이제 원유에 의존하게 되는 이제 이런 사태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2014년도 유가가 폭락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추 기술이 낙후되어서 생산 감소해서 수출이 96%를 의존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게 이제 경제가 추락하게 되고, 경제가 추락되게 되고 외채를 갚아야 돈이 없으니까 볼리바르 화폐를, 자국의 화폐입니다. 막 계속 찍어내요. 볼리바르가 예를 들어서 기축 통화라면 세계로 퍼지니까 국내에 안 쌓이죠. 근데 이게 퍼질 데가 없으니까 결국 국내에 쌓이고 돈이 너무 풍부하게 되고, 결국은 뭐가 일어납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요. 인플레이션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외국에서 식량을 사오는 것도 식량을 충분히 못 사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5년 총선에서 야당이 참패하게 됩니다. 야당이 참패하게 되니까 이제 마두로는 이걸 또 견제하기 위해서 이걸 의회를 해산하고 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이제 법을 만들고요. 이렇게 되니까 사회가 혼란해지고 이제 반정부 테러가 일어나고 살인율이 급증하고 뭐 약탈과 일어나고 이런 게 이제 지금 베네수엘라가 불타고 있는 이유가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물가가 200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만 배, 즉 만 원짜리가 3억, 거의 거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이제 경제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의약품도 없고 식량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러니까 콜롬비아나 브라질 쪽으로 이주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베네수엘라 엑스도스를 하고요. 한 10%,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식량량으로 동물원을 습격해갖고 토끼고기 먹고, 개고기는 모르겠어요. 뭐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보이는 거 다 잡아먹죠. 자, 이런 상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있죠. 자, 자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좀 다 틀리죠. 자원이 있다고 해서 한 곳에 집중하고 다른 산업에 골고루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럼 베네수엘라 꼴을 우리가 나지 않나? 우리는 틀리죠. 왜냐하면 우리는 석유에만 90몇 %의 수출을 의존하는 국가는 아닙니다. 우리는 산업이 그래도 골고루 반영되어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더 넓은 산업으로 확대하고요, 경쟁력을. 그 다음에 지역도 중국과 미국의 일색에서
좀 더 넓은 좀 다양한 국가로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